30조 시스템이 멈췄다. 그리고 한국이 나타났다. 조건? 듣는 순간 전부 얼어붙었다. 48시간 뒤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무슨 일이었을까?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디지털 안보국의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윤하진입니다. 박사죠. 저는 그날의 화상회의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런던 시각으로 오후 3시, 서울에선 한밤중이었죠. 영국 보건부 긴급회의에 초청받은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윤 박사님, 지금 모든 병원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화면 속 제임스는 창백한 얼굴로 급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병원 내부의 경보음이 화상회의 마이크를 통해 제 귀를 찔렀어요.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요. 생명유지 장치가 작동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생명유지 장치가 멈췄다는 건 그 순간에도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뜻이니까요. 다른 병원은 어떤가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전부 영국 전역입니다. 제임스의 대답이 공포의 실체를 드러냈어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공격이었죠. 3초 만에 영국 전역의 병원이 멈췄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계들이 차가운 쇳덩이로 변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국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얼굴에는 밤새 한숨도 못 자는 적이 역력했어요. 중국 정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죠. 그들은 50년간의 디지털 주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인프라에 대한 모든 접근권을요. 회견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저는 서울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디지털 주권이라니, 이건 그냥 요구가 아니라 노골적인 점령이었죠. 총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모든 외교 채널을 통해 협상 중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외교적 언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명백했어요. 영국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중국이 제공한 의료 시스템이 이제 영국을 볼모로 잡은 거죠. 저는 그날 밤 우리 팀을 소집했습니다. 한국 디지털 안보국의 최고 전문가들이죠. 회의실 스크린에는 영국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사망자 수는 시간마다 올라갔습니다. 이건 새로운 전쟁의 시작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러자 우리 팀원 민수가 물었죠. 윤 박사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국의 시스템은 중국의 기술로 구축되었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었죠. 우리는 이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반격해야 해요. 제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디지털 주권의 위기, 이게 단순한 영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강조했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평화로운 도시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디지털 테러의 서막이 올랐고 다음 표적이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영국 측 협력자 에밀리였습니다. 윤 박사님, 시스템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죠. 화상회의로 전환하자 그녀는 곧바로 화면을 공유했어요. 이것 보세요. 킬 스위치입니다. 시스템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코드는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백도어였죠.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밀리가 다음 화면을 보여줬어요. 환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있었어요. 특히 유전자 데이터가 말이죠.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었죠. 협약서를 봤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3페이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통제를 제공자가 결정한다는 조항이요. 우리는 그걸 기술적 표현으로만 이해했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디지털 감옥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위해 자유를 내준 것입니다. 코드 하나로 국가가 지배당했군요. 제 말에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팀은 즉시 분석에 들어갔어요. 킬 스위치의 구조, 데이터 유출 경로, 그리고 복구 가능성까지 스문의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업했죠. 민수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윤 박사님, 우리가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작업해야 해요. 그 말은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영국으로 가서
중국의 감시 아래에서 작업한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그때 정부에서 온 전화를 받았어요. 윤 박사님, 대통령이 당신과 통화하길 원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통화는 짧았어요. 대통령은 단지 상황을 물었고 제 의견을 물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은 불개입입니다. 하지만 윤 박사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상황을 슬퍼하는 것 같았죠. 팀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두 결정을 기다리는 눈빛. 준비해. 우리는 영국으로 간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준비 과정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필요한 장비, 여행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밀 유지였죠. 우리의 작전이 중국에 알려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제 사무실에 민수가 찾아왔어요. 윤 박사님,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요? 우리는 그저 기술자들인데.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당연한 감정이었죠. 우리는 기술자이기 전에 인간이야. 지금 영국에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해.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추가 장비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우리는 코드 하나로 지배당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코드로 자유를 찾을 것이다. 인천공항은 새벽녘에도 분주했습니다. 우리 팀 20명은 각자 다른 항공편으로 영국으로 향했어요. 너무 눈에 띄지 않기 위한 조치였죠. 제 비행기는 가장 먼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결정이 옳은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런던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요. 거리는 한산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죠. 택시 운전사는 계속해서 라디오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협상 중이라고 밝혔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매 시간이 생명과 직결된 상황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비밀 장소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죠. 윤 박사님,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약속했잖아요. 도울 수 있다면 돕겠다고. 에밀리는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영국 전역의 병원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가 있었어요.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시스템 다운을 의미하는 색이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에밀리가 태블릿을 건네줬어요. 중국 측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방위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도 요구하고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영국 국가안보위원회 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윤 박사님, 당신의 분석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죠. 저는 우리 팀이 발견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킬 스위치의 구조, 데이터 유출 경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해결책에 대해서요.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인프라와 완전히 분리된 시스템이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영국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가 없어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말은 폭탄 선언이나 써요. 외국 기술자가 영국의 중요 인프라에 접근한다는 건 법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었죠. 위원들 사이에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일부는 중국과의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군사적 대응을 요구했어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회의실 스크린에는 사망자 수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무거워졌어요. 에밀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시간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지금 이 결정을 안 하면 내일 아침 뉴스는 사망자 수가 아닐 겁니다. 정부의 책임일 겁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위원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 박사님, 당신은 얼마나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공식적인 승인은 아니었지만 묵인이었죠. 지금 당장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성공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온 팀원들과 만났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결의에 찬 눈. 윤 박사님,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민수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죠. 우리는 해낼 거야. 내 이름 석자로 역사가 쓰일 것이다.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전이 시작됐어요. 한국 접속 결단이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우리 팀은 런던 외곽의 한 창고에 모였습니다. 각자 노트북만 들고 왔어요. 무거운 장비는 현지에서 조달하기로 했죠. 너무 눈에 띄지 않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제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세 그룹으로 나눠 움직입니다. 북부 병원, B팀은 중부, 팀은 남부를 담당해요. 민수가 질문했죠. 윤 박사님, 중국 측에서 우리를 탐지하면 어떻게 하죠? 순간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였어요. 탐지되지 않아야 해. 우린 그림자처럼 움직일 거야. 제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병렬 시스템을 구축할 거야. 기존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는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말이야. 에밀리가 현지 상황을 설명했어요. 각 병원에는 영국 의료진이 협력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알지만 공식적으로는 부인할 거예요. 이건 마치 스파이 영화 같은 상황이었죠. 현실이라고 믿기 힘들었어요. 기억해. 우리는 장비가 아니라 정신으로 싸우는 거야.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지식과 창의성이야.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두려움 대신 결의가 빛났죠. 첫 번째 목적지는 런던의 세인트 토마스 병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의료진으로 위장해 병원에 들어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발각되면 외교적 문제가 될 테니까요. 병원 내부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의사들은 수동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종이 차트로 기록을 남기고 있었어요. 현대 병원이 아닌 1950년대로 돌아간 듯한 광경이었죠. 이쪽입니다. 영국 의사가 우리를 지하 서버실로 안내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작업해야 합니다. 서버실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즉시 작업에 들어갔어요. 먼저 기존 시스템을 분석하고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죠. 윤 박사님, 킬 스위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외쳤어요. 정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교묘했어요. 일반적인 보안 검사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방식이었죠. 좋아. 이제 우리 시스템으로 우회하자. 제가 지시했습니다.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업했어요. 손가락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죠. 매 순간이 생명과 직결된 싸움이었으니까요. 마침내 첫 번째 성공의 순간이 왔습니다. 중환자실의 생명유지 장치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영국 의사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중국 측에서 우리의 활동을 탐지한 거죠. 서둘러야 해. 제가 팀원들에게 소리쳤어요. 시스템을 완전히 분리하고 로그를 지워.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죠. 윤 박사님,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병원이 독립됐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영국 전역에는 수백 개의 병원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동하며 동일한 작업을 반복했어요. 때로는 중국 측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육로로 이동해야 했죠. 한 주가 지났을 때 영국 병원의 약 4%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부족했지만 희망이 생긴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정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영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해킹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이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순간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에밀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윤 박사님, 중국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퇴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수천 명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죠. 계속 진행해. 이건 해킹이 아니라 구조야.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병원들을 복구해 나갔어요.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병원 직원들은 우리를 환영했죠. 그들에게 우리는 희망이었으니까요. 윤 박사님,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한 영국 간호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영웅이 아니에요. 그저 제 일을 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내심 뿌듯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2주가 지났을 때 영국 병원의 치센트가 복구되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고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중국의 압박도 강해졌죠. 어느 날 밤 우리 임시 사무실로 한 중국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첸이라고 소개했어요. 윤 박사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혼자서요. 팀원들은 경계했지만 저는 그와의 대화에 동의했어요. 첸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중국 디지털 안보부의 첸입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윤 박사님,
당신이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디지털 드래곤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드래곤이라고요? 채는 USB를 건네주었어요. 이 안에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문제였어요. 왜 이걸 저에게 주는 거죠?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감시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심지어 저희 가족까지도요. 유해 분석하는 데 밤을 새웠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정보가 있었어요. 민족별 유전자 데이터 수집 계획, 각국 정치인들에 대한 회유 리스트, 그리고 완전한 디지털 통제를 위한 로드맵까지. 이건 기술이 아니라 제국을 만드는 계획이에요. 민수가 충격에 빠져 말했습니다. 저도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단순한 해킹이나 스파이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디지털로 식민지화하려는 계획이었죠. 에밀리가 물었어요. 이 정보를 어떻게 할 건가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정보를 공개하면 국제적인 파장이 일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숨기는 것도 옳지 않았죠. 공개해야 해. 제가 결심했어요. 하지만 먼저 모든 정보를 검증하고 최대한 많은 병원을 복구해야 해. 우리는 더욱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낮에는 병원 시스템을 복구하고 밤에는 첸이 제공한 정보를 분석했어요. 매일이 전쟁 같았죠.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적 통제를 넘어 유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체 감시 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었어요. 이건 과학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유에 또 다른 충격적인 정보가 있었어요. 첸 자신도 감시 대상 리스트에 있었던 거죠. 그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한 이유가 이해됐습니다. 윤 박사님, 뭔가 발견했어요. 팀원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킬 스위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요. 모두가 그의 화면으로 모였어요. 정말로 중앙 제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첸이 제공한 접근 코드였죠. 이걸로 영국 전역의 시스템을 한 번에 복구할 수 있을까요? 에밀리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계획을 세웠어요. 중앙 제어 시스템에 접근하는 건 위험했지만 성공하면 모든 병원을 한 번에 복구할 수 있었죠. 작전 당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런던 외곽의 한 창고에 임시 작전실을 설치했어요. 모든 장비가 준비되었고 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 중이었죠. 모두 준비됐나요? 제가 마이크에 대고 물었어요. A팀 준비 완료, B팀 준비 완료, C팀 준비 완료. 차례로 응답이 들어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터였죠. 작전 시작합니다. 3, 2, 1.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들렸어요. 우리는 첸의 접근 코드를 사용해 중앙 제어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긴장된 몇 분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접속 성공, 민수가 외쳤습니다. 화면에는 디지털 드래곤의 전체 구조가 펼쳐졌어요. 그 규모와 복잡성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시스템이었어요. 킬 스위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제 비활성화 시킬게요. 한 번의 명령으로 영국 전역의 킬 스위치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병원 시스템이 하나둘씩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성공입니다. 에밀리가 환호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도 잠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중국 측에서 우리의 침투를 탐지한 거죠. 서둘러 모든 데이터를 백업해. 제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디지털 드래곤의 모든 정보를 빠르게 다운로드했습니다. 이 정보는 세계에 공개되어야 했어요. 국제 기자회견 당일 런던 시내 호텔 연회장은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다녔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에밀리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눈이 부셨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디지털 안보국의 윤하진입니다. 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렸어요. 오늘 저는 디지털 드래곤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백도어, 킬 스위치, 유전자 데이터 수집, 그리고 중화 계획까지요. 증거로 첸이 제공한 문서와 우리가 직접 발견한 코드를 보여줬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디지털 주권에 대한 위협이에요.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른 국가들도 영향을 받았나요? 한국 정부는 이 작전을 승인했습니까? 질문들에 차분히 답변했어요. 저희 팀의 행동은 순전히 인도주의적 목적이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예요. 기자회견 이후 국제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고 각국은 자국 시스템의 안전성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정부는 즉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서방의 음모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죠. 우리 팀은 런던 외곽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위험이 커졌으니까요. 에밀리가 최신 소식을 전해줬어요. 10개국이 이미 중국 시스템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국가들이 검토 중이에요. 민수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SNS 반응이 엄청납니다. 디지털 자유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예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윤 박사,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독자적 행동이었습니다만 대통령이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하지만 올바른 일을 하셨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공식적인 지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영국 총리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팀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용기와 전문성 덕분에 수천 명의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지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우리의 시스템 설계를 배우고 싶다는 요청도 많았죠. 윤 박사님, 우리가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민수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많은 국가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해. 그리고 우리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실크로드라는 이름의 투명한 기술 플랫폼이었어요. 모든 코드가 공개되고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영국은 이 시스템의 첫 번째 사용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곧 다른 국가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에서의 연설 기회도 주어졌어요. 전 세계를 향해 디지털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기술은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여야 합니다.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다리를 함께 만들고 함께 지켜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의 작은 도전이 세계를 바꾸는 큰 물결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어요. 30개국이 이미 참여했고 더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사무실에서 세계 지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민수가 흥분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윤 박사님, 중앙아시아 5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 영국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대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었죠. 이건 큰 의미가 있어. 민수, 제가 말했어요. 지정학적 변화야. 그날 저녁 카자흐스탄 대통령실에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디지털 실크로드 정상회의에 주요 연사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야겠죠? 민수가 물었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아스타나는 생각보다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미래지향적인 건축물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했죠. 공항에는 5개국 대표단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윤 박사님, 당신의 방문은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카자흐스탄 디지털부 장관이 말했어요. 정상회의장은 각국 대표들로 가득 찼습니다. 긴장됐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연설대에 섰을 때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주권이라는 개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청중들의 눈 희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새로운 독립선언과도 같았죠. 디지털 실크로드는 지배가 아닌 협력의 길입니다.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여국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 네트워크예요. 연설이 끝나고 5개국 대통령들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디지털 실크로드 독립선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명확했죠. 모든 참여국이 디지털 주권을 상호 존중하고 투명한 기술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제게 다가왔어요. 윤 박사님,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대통령님, 우린 씨앗만 뿌렸습니다. 꽃은 당신들이 피운 거예요. 정상회의 다음 날 실무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각국 기술팀과 함께 시스템 구축 계획을 세웠어요. 열정적인 젊은 엔지니어들이 많았죠. 윤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젊은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어요. 중국이나 다른 강대국이 우리를 방해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우리는 이제 서로가 방패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모든 국가가 함께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디지털 집단 안보 시스템이죠.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모두의 공감을 얻은 거죠. 타지키스탄 장관이 덧붙였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자신의 길을 갈 시간입니다. 이틀간의 회의 끝에 디지털 실크로드 이행 계획이 완성됐어요. 3년 내에 5개국 전역에 새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접 국가들로 확장해 나간다는 내용이었죠. 마지막 날 아스타나 시내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디지털 독립 광장이라는 새 공원 개장식이었어요. 중앙에는 5개의 기둥이 서로를 지탱하는 조형물이 세워졌죠. 이 조형물은 우리의 새로운 협력 정신을 상징합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선언했어요. 우리는 이제 서로가 방패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온 비전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민수가 물었어요. 윤 박사님, 생각해보면 정말 믿기지 않는 여정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영국 병원을 도우려 했을 뿐인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종종 작은 결정에서 시작돼. 우리가 그날 돕겠다고 결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모든 변화도 없었을 거야.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현수막을 들고 환호하는 시민들이었죠. 디지털 영웅을 환영합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대통령궁에서의 환영식도 있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메달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윤하진 박사와 그 팀은 한국의 자랑입니다. 그들은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죠. 우리는 옳은 일을 했고 그 결과로 세상이 조금 더 밝아졌으니까요.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전 세계 50개국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성장이었죠.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에밀리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죠. 윤 박사님, 장회의가 체포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장회의는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첸이 제공한 자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이었죠. 어디서요? 제가 급하게 물었어요. 카자흐스탄 국경에서요. 아스타나행 티켓을 예약했대요. 놀라웠습니다. 장회의가 왜 아스타나로 가려 했을까요? 디지털 실크로드 본부가 있는 곳인데 공격을 계획했던 걸까요? 다음 날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공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장회의가 저와의 대화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윤 박사님, 정말 가실 건가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야 해. 그의 목적을 알아야 해. 아스타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장회의는 적이었습니다. 디지털 드래곤의 설계자였죠. 그런데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카자흐스탄 국가안보위원회 건물에 도착했을 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심호흡을 하며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장회의는 예상과 달리 노인이었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였죠. 마른 체구에 지친 눈빛. 윤 박사,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왜 저를 만나고 싶으셨나요? 제가 곧바로 물었습니다. 장회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죠. 당신에게 감사하러 왔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감사하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제가 만든 괴물을 멈췄어요. 제가 하지 못한 일을 말이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는 디지털 드래곤의 설계자였어요. 처음엔 순수한 의도였습니다. 장회의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었죠. 하지만 점점 통제가 벗어났어요. 권력이 기술을 오염시켰습니다.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죠. 왜 아스타나로 오셨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디지털 실크로드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꿈꿨던 것의 순수한 형태를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알아챘어요. 장회의는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말기 암 환자였어요. 후회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회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이요. 기술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도구여야 했는데 저는 그것을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솔직함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죠.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장회의가 작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남아있는 모든 디지털 드래곤의 접근 코드입니다.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시스템들이 있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건 엄청난 가치의 정보였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믿을 필요 없습니다. 검증하면 돼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요. 대화는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장외인은 디지털 드래곤의 시작, 그 발전 과정, 그리고 어떻게 통제를 잃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권력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가 말했죠. 처음엔 좋은 목적을 위해라고 자신을 속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통제를 원하게 돼요. 대화를 마치며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공포를 줬지만 그들은 희망을 줬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기술의 두 얼굴을 완벽하게 요약한 말이었죠. 서울로 돌아온 후 USB의 내용을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장외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세계 곳곳에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시스템들이 있었죠. 디지털 실크로드 회원국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달 후 UN 본부에서 특별회의가 열렸어요. 디지털 안보와 주권에 관한 국제 협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죠. 저는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연설대에 섰을 때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가슴이 벅찼죠. 기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통제의 도구가 될 수도, 자유의 도구가 될 수도 있죠. 그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계속 말을 이어갔죠. 디지털 실크로드는 총이 아니라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다리를요. 우리는 지배가 아닌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이 새로운 협약에 서명했어요. 디지털 주권 존중 협약이라는 이름이었죠. 모든 국가의 디지털 자결권을 인정하고 투명한 기술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위의 석양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민수가 물었죠. 윤 박사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게 끝난 건가요? 미소 지었어요. 아니, 민수,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우리는 총이 아니라 다리를 만들었어. 이제 그 다리 위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야 해. 귀국 후 몇 주 뒤, 장외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다시 생각났어요. 우린 공포를 줬지만 그들은 희망을 줬다.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빛나고 있었어요. 디지털 세상의 불빛처럼요. 그 불빛 속에 이제 희망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술은 결국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통제가 아닌 자유를, 분열이 아닌 연결을, 공포가 아닌 희망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감동 비빔밥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감동 비빔밥, 함께 먹어요.